반드시 한번 합시다. 고발 사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냐. 이거를 순리대로 하십시오. 순리대로요.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웃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또 대장동 특검법, 쌍특검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민주당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봤을 때 현역 의원들 줄줄이 대고 이런 상황에서 쭉 가도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이번에는 좀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를 원했던 국민들로서는 좀 실망할 만한데요. 김진표 의장의 부결 선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 부 10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의장의 저 꽝꽝꽝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네. 왜 부결될 것이 예상이 됐는데도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사실 저는 이 부결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넘어서서 안타까움이 강한 게요. 사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 관련된 이 사안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로 다시 넘어온 거거든요. 물론 50억 특검은 사실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특검으로 밀어넣은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가장 큰 핵심은 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느냐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제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는 281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뭐 171명만 가표를 던졌기 때문에 한 10표 정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사실 이게 부결이 됐을 때는 부결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인 타격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을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정치적으로 이거를 심판을 하면서 바로 제2에 붙여가지고 오히려 통과를 또 유도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시간을 너무 끌다 보니까 당내의 복잡한 사정, 또 국민의힘의 그런 여러 가지 공천 사정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는 부결이 오히려 나온 거 아니냐,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가 있다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심판이 답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추가적으로 된 게 많죠. 최근에 명품백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장윤미 변호사님, 네.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인데 다 다른 거 합쳐가지고 다시 발의하겠다. 그렇죠. 네. 그럴 필요도 있고요. 아마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의 부재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월 10일 총선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실질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이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기도 했고 어렵기도 해서 2월 29일을 사실상 마지막 시한으로 한번 재부의를 해본 거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의 어쨌든 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탈표를 조금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뭐 영남권에 대해서는 물갈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사실 연동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법으로도 뭐 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수사를 통해서 새로 인지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른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그럼 이게 도이치모터스의 연장선상에서 새로 이 특별수사팀이 인지했다라고 해서 수사선상에 바로 정면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 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결된 상황에서는 이 법안을 좀 정교하게 다시 가다듬어서 아마 차기 국회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또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를 중심에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석환 평론가는 어제 그 부결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지금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숨을 푹 쉬어가지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런 글 올리셨더라고요. 갓성한 한숨 쉬는 거 처음 본다. 이 왜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일당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요 다 도로함이 타버리거든요.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걱정이 돼서 한숨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계속 총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도 좀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탈당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에는 180석 정도, 그러니까 180명 정도 의원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쌍특검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 한 9명 정도 이탈표가 생겼어요. 그거는 출석을 안 했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탈자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더 부담스러울 거다. 숫자가 더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어저께 밤에 갑자기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머릿속에 숫자가 막 뱅뱅거리는 거예요. 네. 분한 마음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지금 181명이 표결에 출석을 했잖아요. 예. 출석 의원 3분의 281명. 2가, 예, 282명. 출석 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이게 재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 선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요. 만약에 271명이 표결에 참석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명만 만약에 이탈하고 이전에 법안 통과했을 때처럼 민주당하고 야권들이 180명이 투표에 참석해가지고 찬성표 던지면은 이거 통과됐어요, 법안. 3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수가 작고 하면. 네, 모수가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이런 식의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이 한 10명 남짓만 만약에 이번 본회의 표결에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았으면은 이거 법안 통과됐어요. 이거 막으려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의원들 현역 불패 만들어가면서 계속 그럼요. 공천 준 거예요. 그래서 29일까지 계속 살려준 거죠. 끌고.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 들었는데 이 숫자가 막 머릿속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김건희 면죄부 공천이죠. 면죄부를 예. 주기 위해서 예. 공천을 예. 대가로 받았다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고 국회 개혁이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김건희만 살리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향신문 인터넷 페이지에 사진을 보고 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웃는 모습. 환하게 웃으면서 네. 그 주변의 의원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저도 그거 표정들이 남긴 거 보면서 그럼 도대체 국민의힘이 원하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정치 혁신은 뭐예요?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 웃는 사진 보니까 정말 열불 납니다. 그 사진 준비 우리가 돼 있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모습이에요.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겼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지금 대권까지 가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아마 엄청난 후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공천해 놓으면요. 한동훈 사람 자기도 좀 심었다고 얘기하는데 결코 한동훈 편이 아닐 거거든요. 자기가 대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다 고스란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웃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국회에서 이제
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발언을 좀 발언이 들을만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을 끝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예, 강성희 의원 지난번에 대통령한테 소리 지르다가 소리 지른 것도 아니죠. 얘기하다가 입틀을 막혀서 끌려나갔던 그 진보당 의원입니다. 앞부분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시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길 잘했네요. 고발사주 부분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래 고발사주도 끼워 넣어서 하자. 반드시가 한번 합시다. 고발사주 과연 누가 했는지 반드시 합시다.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러면 신규 위원장님 그대로 돌려줍시다. 죄 지었다는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참담한 게요. 그러니까 참 국어가 되고 한국인들이 한국말을 쓰면 서로 대화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소리만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아마 이 영상을 봐도 그냥 모르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그냥 양심 자체가 이것은 양심 불량 내지는 양심이 썩어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그럼 이게 문명의 사회에 탈을 쓰고 이 대화로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참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 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 이율 배반성 그리고 그 거짓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서리빨같이 날카로운 이 이율 배반성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이제 더 이상은 뭐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희배 변호사님, 네. 우리 저 부분 앞으로 좀 날마다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각인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 실형을 선고받은 데는요. 그 윗선으로도 수사를 하라는 법원의 사실상의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윗선은 2명이 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입니다. 고발사주라는 건요 아주 명징합니다. 왜냐하면 검찰만 접근할 수 있는 타인의 정가조회 같은 걸 다 하고 막 붙이고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내역 같은 것도 현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 부분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효가 중단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수사 꼭
받으셔야 될 겁니다. 동일한 잣대로 한다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어떻습니까? 특검 왜 거부합니까? 죄인이라서 거부하는 겁니까? 구속될까 봐 무서워서 거부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 검찰이 의견서에 적었죠. 문재인 정부 검찰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의견서에 상당 수익을 김건희 여사가 올렸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검찰은 왜 이런 거를 적었을까? 무리수를 둔 걸까? 어떤 걸까? 왜냐하면 이런 걸 알면서 적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 본인들이 법을 다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치는 증거 다 없다고 할 겁니까? 이게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가요? 이 부분은 정치적 후과 아니요 법적 후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동훈 위에 윤석열 있고 윤석열 위에 윤핵관 있다라는 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권력 서열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은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미래가 최대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윤핵관들의 지금 사실상 꼭두각시 놀이 지금 하면서 약간의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요? 일요서울에서 지금 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검찰 후배들, 그러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지금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수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의견 갈등이 있어서 지금 검찰 인사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윤핵관 그리고 검찰 이 두 세력이 자기들을 비호해 주는 것 같고 본인들이 지금 지배하는 것 같죠. 이 권력이 5년을 못 갑니다. 이제 3년 남았거든요. 이 윤핵관이나 검찰이라는 것은 하이에나들이기 때문에 이용가치 없으면 바로 뜯어먹는 겁니다. 이제 아마 최대한 불행한 그 말년을 저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업보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대로 돌려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 너무 온종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요. 또 불행한 대통령 보기 싫어요, 솔직히.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민도 생기고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생깁니까? 그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진짜 보기 싫은데 자꾸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조국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인사청문회 하는데 아니 인사청문회 전에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조국은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또 이 최근에 또 공개됐더라고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한 사람이죠. 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책에 따르면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사를 했어요. 하는데 하는 방식도 표창장 위조라고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날 그 밤에 그 공소시효 안 남았다고 그 밤에 기소를 했어요. 소환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부인과 관련해서 혐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모르쇠 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고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기소 안 하면은 나중에 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1심 나왔으니까 항소심까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항소심이 1년 뒤에 나올지 2년 뒤에 나올지는 몰라요. 최대한 질질 끌겠죠. 항소심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도 재판부가 계좌 3개가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계좌가 이거 주가 조작가 이용됐다. 또 이번에도 판단하고 뭐 거기에 따르는 최은순 씨하고 같이 수익금이 22억 9천만 원이라고 검찰이 의견서 냈는데 그것도 맞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하는 신용이라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검찰이 재판 결과 보고 기소를 합니까? 그러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밑에 별정직 공무원이 카드 계산했다는 거 유죄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기소하잖아요.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재판 결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소환을 추진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좀 꽤 됐는데요. 이제
검찰 인사가 한번 단행됐을 때 한동훈 라인이 오히려 배척됐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뭐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좀 가까워서 뭔가 부침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나오는 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수사팀이요, 진짜 김건희 여사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정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라도요, 한번 나와야 돼요. 일반 피해자는요, 저희 의뢰인 중에 이제 소환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지명수배 내려지고 이거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이게 일반 피해자들이 당한다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죠. 이게 겪는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이런 거를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니까요. 법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요. 공정상식이 중요하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한 예외가 되고 있죠. 수사팀 이도저도 못한다? 이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우위에 둘까요? 검찰 조직을 우위에 둘까요? 검찰 조직을 생각한다면요, 이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불기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요. 근데 불기소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징하게 1차, 2차 거쳐서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랑 최은순 씨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기소 수순으로 가든 뭘 하든 가르마를 한번 타야 되는데, 이게 총선 앞두고 가능한 시나리오냐라고 대통령실에서 경로했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 이거 그냥 풍문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또 뒷받침해 주는 거는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검찰 인사를, 왜냐하면 계속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면서 검찰 인사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뭔가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수사팀과 대통령실이 뭔가 정면 충돌하는구나. 왜냐하면 검찰은 자기들이 다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사하다간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수사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순리대로 하십시오. 순리대로요. 정말 10만 4천 원 기부행위, 불법 기부행위면 기소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몇십억, 몇백억 번 사람에 대해서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리 차면 기울고요. 풍선효과처럼 여기를 막으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검찰도 똑같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해서 이제 칼로 쓰이는 거잖아요. 도구로 쓰이는 건데, 나중에 이게 또 밝혀졌을 때는 직무유기로 본인들이 다치는 거예요. 게다가 검찰 인사도 검사장 자리가 뭐 3개씩 있습니까? 다 요직은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이게 다 줄대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를 놓고 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기사에 나오는 건데, 윤곽은 한가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근접하면 좋고 한동훈과 그러니까 멀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우면서 한동훈과는 먼 사람이 중용될 거다라는 말이 이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검찰총장 인사부터 밑에 수많은 검사장의 그 자리들, 그 권력들이 지금 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둘의 권력 충돌이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발생된다. 그럼 저는 김건희 여사 사건도요, 안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번에 특검법안 폐기가 됐다고 해서 과연 김건희 씨가 무사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 홍익표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갖다 붙일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기하겠죠. 언제까지 피해가겠습니까? 그리고 더 피해간들 제대로 임기 채우면 3년입니다. 그 뒤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더 이상 죄가 늘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